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 보고 깜짝깜짝 놀라시죠?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무섭게 오르는 유가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치솟는 유가 속에서 주식시장의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사용 설명서를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유가가 뛰면 다 같이 힘들어질 것 같지만 시장은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웃는 쪽과 우는 쪽이 아주 선명하게 갈리게 되죠. 자, 지금부터 이 승자와 패자라는 키워드를 나침반 삼아서 거대한 돈의 흐름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기는 편, 우리 편, 승자부터 만나봐야겠죠. 이 거대한 유가 상승의 파도를 아주 멋지게 서핑하는 기업들은 과연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누가 봐도 가장 명백한 승자, 바로 정유회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기업들이요. 이 회사들은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그야말로 1순위 수혜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정유사들은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걸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때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걸 핑계로 최종 제품 가격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게 되고 그 사이에서 남기는 이윤, 이걸 정제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진이 오히려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짜 신기하죠? 원가가 오르는데 이익이 더 늘어나는 아주 강력한 수익 구조를 가진 셈입니다. 그런데 유가 상승으로 웃는 기업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보면 시간차를 두고 활짝 웃게 되는 중장기적인 승자가 나타나거든요. 바로 HD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그리고 해양플랜트 기업들입니다. 아니, 유가 오르는 거랑 조선사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이런 연쇄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가가 계속 비싸지면 예전에는 저긴 파봤자 돈 안 돼 하고 포기했던 저 깊은 바닷속 유전을 개발하는 게 갑자기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업으로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석유 시추라도 띄어야 하고 거기서 뽑아낸 가스를 실어 나를 LNG 운반선도 필요해지겠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주문들이 우리 조선사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승자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정유사는 유가가 오르자마자 즉각적으로 돈을 버는 첫 번째 파도라고 할 수 있고요. 조선사는 그 비싼 유가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서 수혜를 보는 두 번째 파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직접적인 승자와 간접적인 승자, 이 시간차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잠재적인 승자들은 더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설비를 짓는 플랜트 기업들,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곳들이죠. 또 고유가가 부추긴 인플레이션 때문에 덩달아 가격이 오르는 일부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원자재 기업들도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이죠. 유가라는 아주 거센 역풍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힘겨워하는 패자들, 과연 누구일까요? 고유가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을 한 군데만 꼽으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한공업입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같은 항공사들한테 항공유 가격은요, 전체 운영 비용의 30%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가장 큰 지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곧바로 회사 이익에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악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한쪽에서는 항공유 가격, 즉 비용이 폭등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사람들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여행 같은 지출부터 줄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비용은 하늘로 치솟는데 수요는 땅으로 꺼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의 파장은 경제 전반으로 넓게 퍼져나갑니다. H&M 같은 해운사나 택배 같은 물류회사들도 똑같이 운송비 부담 때문에 신음하게 되고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주유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커지면 아무래도 자동차나 비싼 가전제품 같은 큰 지출은 망설이게 되지 않겠어요? 결국 운송을 기반으로 하거나 소비자의 지갑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산업이 힘들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승자와 패자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해 보였나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현상을 단 한 번에 꿰뚫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주유소에 내는 돈, 항공사가 지불하는 그 어마어마한 유류비,
이 돈들이 전부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석유를 파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소비자 쪽에서 생산자 쪽으로 거대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간단한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주식은 사고 소비재와 운송 주식은 피해라. 만약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게 바로 유가 급등기 시장의 정석 플레이북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살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언제 사느냐, 즉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 고유가 투자 시계를 한번 보시죠. 유가 상승 초기에는 가장 반응이 빠른 수혜주, 정유주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는 중기로 접어들면 이제 슬슬 실제 투자가 집행되는 조선이나 플랜트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죠. 하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는 후기 단계가 되면 경제 전체가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이 꺾일 수도 있다는 점,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승자는 에너지, 패자는 운송, 소비. 이걸 명확히 구분할 것. 둘째, 돈은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생산자 주머니로 흐른다는 큰 그림을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셋째, 시간에 따라 주인공은 바뀐다는 투자 시계를 이해할 것. 이 세 가지면 유가 급등기 시정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가 급등이라는 아주 오래된 시험지에 대한 정석풀이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세상은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에 또다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 과연 시장의 승자와 패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모습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북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 다음 장을 채울 새로운 변수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